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 아, 제가 결혼해갖고 예. 살면서 자영업을 하고 살거든요. 네. 네, 자영업을 하고 사는데 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살아왔고 우리 네. 아저씨는 직장 생활을 해요. 네.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집에다가 예. 돈을 내놓지를 안 하고 자기 호주머니다 넣고 자기 생활만 하고 살아요. 아이고, 네. 네, 그렇게 살면서 이제 네네. 제가 돈을 좀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라도 안 주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는데 우리 아저씨 앞으로 있는 집을 우리 아저씨 앞으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새가 조금씩 나왔어요. 나오면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세를 받아가겠다고. 예, 자기가 세를 받아가겠다고 그러면서 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내가 세를 받아야 되냐. 내가 생활을 하고 하니까 세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내 집이니까 내가 받아간대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작년에 내놔갖고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쪽에다 집을 사갖고 와서 보니까 집이 너무 허름해가지고 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제가. 예. 예, 제가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지면서 이제 우리 아이쇼 이제 좀 저기 해서 공동 명의로 했어요. 네.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지었더니 조금 월세가 좀 나와요. 월세가 좀 나오는데 우리 아저씨가 월세를 자기하고 똑같은 집이니까 나눠서 같이 하재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집을 지면서 대출을 좀 받아서 뺀 거라 이자를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보고 그러면 이혼을 하재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그러면서 이혼 서류를 지금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전번에 지금 하려다가 안 하고 지금 이 전화를 한번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아저씨한테 내가 돈을 벌어서 주지도 않고 살았는데 내가 그거를 우리 아저씨한테 집을 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결혼 생활 한 지가 한 45년 됐어요. 오래되셨는데, 자, 이혼 부부 중에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그리고 재산, 이런 재산 분할이 참 복잡합니다. 이번 사건은 김영주 변호사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결혼 생활 한 45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남편분이 직장 생활을 했지만 돈을 가져온 건 없었단 말씀이시죠? 예. 예, 실질적으로 집안에 뭐 생활비로 내놓고 한 돈이 거의 없었단 말씀으로 들리고요. 맞나요? 예. 예, 그렇고 또 집 관련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집 팔았던 집 있잖아요. 예. 네, 그 집이 남편분 명의라고 하셨는데 그 집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나요? 그 결혼 생활 이후에 가지게 된 겁니까? 아니면 혼인하기 전부터 남편이 뭐 가진 돈이나 또는 원래 있었던 집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시골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집을 하나 조그마한 거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그 집이 주택에 상가가 하나 딸려 있는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그 장사하면서 집값이 좀 올라서 그놈을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오른 돈으로 거기다 산 거예요. 우리 아저씨가 못된 건 아니고요. 예. 그럼 시골에 있던 땅은 누구 땅이었나요? 아, 부모 재산을 받았던 땅이었어요. 어떤 부모요? 남편분 부모요?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1,000만 원 갖고 올라왔어요. 어쨌든 시골에 있던 땅은 남편분 부모님 거였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혼인 생활 중에 이제 남편분 부모님이 뭐 돌아가셔서 상속 받으신 거예요? 돌아가셔서는 상속을 안 받았어요. 원래 그것만 예. 결혼하기 전에 예.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재산을 조금씩 물려줬어요. 그 결혼할 때 남편분이 결혼할 때 남편분한테 그 남편 부모님이 시부모님 주신 거네요. 예, 예. 예, 남편이 말하자면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땅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상담 프로에서 자주 나왔던 건데 이혼할 때 지금 재산 분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그 내가 이 자영업을 하면서 돈 다 벌고 살림을 이루었는데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실제 가게에 보탬이 된 게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새로 지은 집을 공동 명의로 했는데 이혼하게 되면 이걸 남편한테 다 줘야 되느냐, 주면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반을 주는데 저는 반도 주기 싫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반이들 얼마 어디 들으신 게 있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땅 집이 두 분이서 결혼생활 중에 혼인생활 중에 지어서 번 돈으로 지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전화 주신 분이 재산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혼인 이후에 네.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 좀 더 큰 혜택을 본다고 볼 여지가 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집을 최종적으로 지금 짓게 되는 데까지 시작이 되었던 거는 남편분이 그 결혼하면서 가지고 왔던 땅, 그 땅을 팔고 집을 하나 사신 거였잖아요. 상가 딸린 그 집. 앞에 파란 집 예.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그 시작하는 종잣돈은 그 남편분이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산 분할을 할 때는 그 어떤 형태로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할 때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부모한테서 받아가지고 온 거, 재산이 있는데 그게 있다면 그 부분이 고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전업주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전업주부 집에서 살림하면서 이렇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영업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가게에 보탬이 된 걸 넘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불리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만 고려한다면은 지금 땅 공유로 한 거는 뭐 절반을 안 줘도 될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그런데 예. 이제 그 시작점이 남편분이 결혼할 때 그 남편분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땅을 받아가지고 그걸 팔고 집을 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고려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뭐 얼마를 재산분할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한다 이렇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지금 혼인 기간이 45년이라 그러시면은 지금 연세가 한 60, 70은 되시겠네요. 아, 60, 지금 66? 예. 연세도 있으시고 혼인 기간도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재산 형성 기여도가 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 형성 과정에 자영업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평가가 되면은 일단 뭐 제가 다른 것들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뭐 절반 정도까지 안 줄,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절반까지 안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는 이제 남편분이 처음 결혼할 때 가져온 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고 그 뒤에 집을 살 때 그게 어느 정도 보탬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집을 팔고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돈이 그 지금 전화 주신 분들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보태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 부분들을. 예,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 남편분한테 절반 이상은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남편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하나도 안 주고 싶은데요.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남편분이 뭐 경제적으로 큰 보탬은 되지 않았더라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가정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여자분들이 전업주부로서 자녀 돌보고 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인정을 받거든요. 재산분할할 때. 마찬가지로 남편분도 좀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셨다 싶더라도 그 부분들이 아마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푼도
안 주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아니 집에다가 한 푼도 안 갖다 주셨다고 하는데도 네.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원래 땅이 있었으니까. 네, 원래 땅이 땅도 종잣돈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한 푼도 안 줬다기보다는 크게 보탬이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1년, 그렇게 아니고요. 네, 1년이면 제가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는데 네, 오늘 한 번 1년에 한 100만 원 준다 생각하면 네. 그거를 계속 1년 내 한 번 주고 1년 내 그거를 준 것처럼 그거를 울고요. 내가 어저께 다음에 줬잖냐. 다음에 그래서 제가 내력서를 한번 띄워봤거든요. 예, 그 은행에서 내력서를 띄워보니까 1년에 200 준 거, 150 준 거, 300 준 거, 10년치를 내가 띄웠더니 예. 그런 정도로 주고 살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남편분께서 집에다가 그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던 부분, 재산을 이룩하는 뭐 이렇게 집을 짓는데 혹시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된 부분들 안 한번 못했어요. 예, 안 보태셨어요. 그러면 네. 이제 전화 주신 분이 대부분의 걸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면은 조금이라도 남편분한테 덜 가도록 하기는 네. 하실 겁니다. 서류는 다 챙겨놨어요, 제가. 네, 그러면 근데 제가 지금 상담을 하면서 남편분한테 하나도 안 갈 겁니다. 뭐 얼마가 이거는 제가 이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기에는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남편분보다 전화 주신 분이 조금은 더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 밥값도 받아야 돼요. 예? 밥값도 받아야 되는데요. 아 그렇죠. 예. 아, 아니, 돈도 안 보태주고 밥은 나는 지금까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밥까지 얻어먹으면서 생활비도 안 주고 살았으면은 아무리 남자가 살았다 해도 그래도 저 밥값은 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하나도 안 줬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 재산 분할 액수가 법률상 문제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조차도 다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의 자료가 될 겁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